아침에 일어나서 팔을 들려고 하는데 어깨가 뭉쳐 있고 물건을 잡으려는데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걷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을 뻔한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또는 근육이 약해져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문제의 진짜 원인은 바로 뇌 신호의 변화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 피질은 정확하고 잘 조율된 근육 활성화 패턴을 통해 움직임을 제어하며 척수로 내려가는 경로를 통해 골격근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즉, 우리가 팔을 들거나 어깨를 돌리는 모든 동작은 뇌의 정교한 지휘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것은 왜 어깨가 자꾸 뭉치고 팔에 저림이 오는지의 진짜 이유, 뇌와 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자가 체크 방법 5가지, 뇌 신호를 되살리는 간단한 생활 습관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뇌와 근육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운동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뇌가 어떻게 몸통, 팔, 어깨를 조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정말 신기한 지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뇌피질 전두엽에 있는 운동중추인데요. 운동피질은 움직임별 특정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척수회로와 운동뉴런을 통해 근육으로 전달하여 운동 행동을 제어합니다. 이곳은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몸의 각 부위를 담당하는 영역이 정교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팔과 손, 어깨 부분이 차지하는 영역이 엄청나게 넓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컵을 들어 물을 마시는 간단한 동작만 해도 어깨 근육이 팔을 적절한 각도로 위치시키고 팔꿈치가 정확한 힘으로 굽혀지고 손목과 손가락이 컵을 안전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에서 0.1초 만에 계산되고 명령이 내려가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움직임은 단순히 뇌가 움직여 라고 명령만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감각 중추에서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팔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얼마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는지, 근육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팔을 들어 올려 보세요. 어디에 팔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감각 중추가 운동 중추와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 저하와 뇌의 연령 관련 변화 사이의 연관성은 밝혀졌지만 운동 수행 능력과의 관계는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시니어 분들의 움직임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팔, 어깨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몸통 근육의 역할은 정말 핵심적입니다. 몸통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서 있을 때 중심을 잡아주고, 걸을 때 균형을 유지하고, 팔을 움직일 때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뇌에서는 소뇌와 전정기관이 함께 작동하여 몸통의 균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운동 능력이 대략 1%씩 감소하지만 운동을 지속하면 그 감소폭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경험하는 갑자기 중심을 잃는 증상은 단순히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뇌의 균형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몸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뇌에서 계획 수립, 팔을 들어 올리자 결정. 2단계 신경을 통한 신호 전달, 척수를 거쳐 해당 근육으로 명령 전달. 3단계 근육의 실행과 피드백, 근육이 수축하고 감각 정보가 다시 뇌로 전달. 이 중 어느 한 단계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어깨 뭉침, 팔저림, 균형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뇌 신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증상들이 정말 뇌 신호와 관련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시는 증상들이 실제로는 뇌, 신경, 근육 연결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왜 자꾸 어깨가 돌같이 뭉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현대인의 고질병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경추 질환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 자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는 스트레스나 잘못된 자세를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목과 어깨 근육에 긴장하라 는 명령을 계속 보내게 되죠. 이때 근육들은 뇌 신호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계속 수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젊을 때보다 뇌가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깨 뭉침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팔이 저려서 깨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러한 저림 현상은 특히 밤에 자거나 특정 자세를 한 채로 오래 있을 때 두드러집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뇌, 척수, 말초신경의 신호 전달 경로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뇌에서 내린 명령이 팔과 손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손가락 끝에 세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물건을 잡을 때 힘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왜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지? 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 목과 어깨 통증이 생겨난 것과 더불어 팔저림이 계속되는 경우 단순한 피로가 아닌 구조적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걷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는 일이 생겨서 걱정이에요. 균형 상실, 집중 곤란 같은 증상들은 뇌 신호 체계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몸통의 균형을 조절하는 뇌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실제 위험 신호들이 생깁니다. 평평한 길에서도 중심을 잃을 뻔한 적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 없으면 불안하다. 앉았다 일어설 때 한순간 어지럽다. 어둠 속에서 걸을 때 특히 불안정하다. 이런 증상들은 낙상 위험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신호가 바로 다음의 것들입니다. 평생 해오던 바느질이나 요리 동작이 서투러졌다. 글씨체가 예전과 달라졌다. 단추를 잠그거나 지퍼를 올리는 것이 어렵다. 걸을 때 팔 흔들림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는 뇌 속 운동 기억을 저장하는 회로가 약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뇌는 언제든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뇌 신호 문제는
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손발이 또는 좌측 팔다리 한쪽에만 저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의 뇌졸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뇌신호 체크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뇌, 신경, 근육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자가 체크 전 준비 사항. 먼저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세요.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벽이나 의자 근처에서 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가볍게 30초 정도 팔을 흔들며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체크법 1. 양팔 유지력 테스트. 1. 똑바로 서서 양팔을 어깨 높이로 앞쪽으로 뻗으세요. 2. 손바닥은 아래쪽을 향하게 하고 1분간 유지해 보세요. 3. 눈을 감고 30초 더 유지해 보세요. 체크 포인트. 한쪽 팔이 자꾸 내려오나요? 팔이 떨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나요? 1분 이내에 힘이 빠져서 내려오나요? 이 테스트는 뇌에서 양쪽 팔로 보내는 신호가 균등한지, 근육으로의 명령 전달이 원활한지를 확인합니다. 체크법 2. 손끝 정밀도 테스트. 1. 동전이나 작은 단추 5개를 준비하세요. 2. 한 손으로 하나씩 집어서 다른 손에 옮기는 동작을 해보세요. 3. 양손 모두 테스트해 보세요. 체크 포인트.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나요? 한쪽 손이 유난히 서툰가요? 손가락에 힘 조절이 어려운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뇌에서 손끝으로 가는 세밀한 신호 전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크법 3. 어깨 가동 범위 테스트. 1. 팔을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2. 귀에 닿을 만큼 올라가나요? 3. 양쪽 팔을 등 뒤로 돌려서 손등이 허리에 닿나요? 체크 포인트. 한쪽 어깨만 잘 안 올라가나요? 중간에 통증이나 걸리는 느낌이 있나요? 좌우 차이가 확연히 나나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통증이 심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체크법 4. 균형 감각 테스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매년 낙상을 경험한다고 하니 이 테스트는 특히 중요합니다. 1. 기본 단계 양발을 나란히 하고 30초간 서 있기. 2. 중급 단계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일직선으로 놓고 15초간 서 있기. 3. 고급 단계 한 발로 10초간 서 있기. 벽 근처에서 실시. 체크 포인트. 기본 단계에서도 흔들리나요? 눈을 감으면 더 불안정한가요? 한쪽 방향으로 자꾸 기우나요? 나이가 들수록 고유 수용성 감각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몸의 위치, 자세, 평형, 움직임을 인식하는 감각입니다. 체크법 5. 보행 균형 테스트. 1. 직선으로 10걸음 걸어보세요. 2.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3. 뒤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걸어오세요. 체크 포인트. 좌우로 비틀거리나요? 팔 흔들림이 좌우 다른가요? 걸음걸이가 예전과 달라졌나요? 직선으로 걷기가 어려운가요? 체크법 1에서 5가지의 결과, 해석 및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개 이하 해당된다면 정상 범위입니다. 현재 상태 유지하며 예방 차원의 운동을 실시하면 됩니다. 3개 내지 4개 해당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습관 개선 및 규칙적인 운동 시작하셔야 합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운동법을 적극 실천하세요. 5개 모두 해당된다면 전문의 상담 권장 드립니다. 여러분, 테스트 결과가 어떠셨나요?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은 뇌는 언제든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체크해 보신 결과를 바탕으로 뇌와 몸통 8어깨의 연결을 다시 살려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운동 능력이 대략 1%씩 감소하지만 운동을 지속하면 그 감소폭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뜻이죠. 먼저 교차 운동입니다. 움직임은 우리 세포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고, 특히 교차 운동은 뇌의 좌우 반구가 서로 소통하도록 도와줍니다. 의자에 앉아서 오른팔을 들면서 왼쪽 무릎을 들어 올려 보세요. 10번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왼팔과 오른쪽 무릎을 동시에 들어 올려 주세요. 역시 10번입니다. 포인트는 빠르지 않게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다면 서서도 해보세요.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고 반대편도 해줍니다. 균형이 불안하면 벽 근처에서 하시면 안전합니다. 이제 어깨 돌리기입니다.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단순히 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어깨 근육이 움직이고 있다 하고 뇌가 인식하도록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팔 흔들기입니다. 양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2분간 흔들어 주세요. 좌우 균형을 의식하며 혈액순환은 물론 뇌와 팔의 신호 연결이 강화됩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감각 자극입니다. 먼저 손끝 감각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마사지 볼이나 골프공을 손에 쥐고 굴려보세요.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뇌가 그 움직임을 인식하도록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온도 자극 훈련입니다. 차가운 물에 15초, 따뜻한 물에 15초, 다시 차가운 물에 15초. 이 과정을 3번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과정만으로도 뇌의 감각 중추와 운동 중추가 서로 연결되는 힘이 커집니다. 또 하나는 촉각 깨우기입니다. 수건, 스펀지, 모래주머니 같은 다양한 질감을 손끝으로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물건의 모양을 맞추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훈련은 뇌가 손끝 정보를 정확히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몸통 근육입니다. 의자에 앉아 배에 힘을 주고 등을 곧게 펴서 30초 유지해 보세요. 그 다음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5번 반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뇌가 몸통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벽 밀기 운동도 좋습니다.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양손으로 벽을 천천히 밀었다 당겨 보세요. 어깨, 팔, 몸통이 함께 협력하는 걸 느껴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세 교정을 잊지 마세요. 어깨를 펴고 목은 곧게,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30분마다 이렇게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구부정한 자세는 뇌가 잘못된 균형 정보를 계속 입력받게 합니다. 이제 복식 호흡입니다.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에 올려두세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립니다. 그리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며 배를 당겨주세요. 이때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배만 움직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이완 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어깨가 편안해진다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긴장 신호를 차단하고 근육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3분 교차 운동과 어깨 돌리기. 점심 4분 손끝 자극과 벽 밀기 운동. 저녁 3분 복식 호흡과 자세 체크.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의식적으로 하기. 단순 반복이 아니라 뇌가 근육을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 꾸준함. 하루 10분보다 매일 5분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천천히 정확하게. 빠르게 하기보다 동작 하나하나를 뇌가 느끼게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모든 운동의 핵심은 뇌가 몸통, 팔, 어깨를 다시 정확히 인식하고 조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뇌 운동과 건강한 생활 방식은 뇌의 인지 기능을 높인다는 연구처럼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뇌, 신체 연결을 되살려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몸통, 팔, 어깨의 뇌 신호에 대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근육이 약해졌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사실은 뇌와 몸의 연결, 고리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첫째, 어깨 뭉침, 팔 저림, 균형 장애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뇌에서 보내는 신호의 변화일 가능성이 높으니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세요. 둘째, 뇌의 신경 가소성은 적절한 자극과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하루 단 10분의 의식적인 운동만으로도 뇌, 신체 연결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교차 운동, 감각 자극, 복식 호흡 같은 간단한 방법들이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한 뇌, 신체 연결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팔과 어깨, 몸통이 뇌와 더욱 조화롭게 소통하며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뇌, 건강한 몸, 건강한 삶.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